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이렇게 쉬웠어요. 작가 김희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2020년 주식 열풍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저희 한투역 카페에 좀 올려드렸는데, 꼭 아셔야 되는 점, 저의 생각을 좀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또 수익 인증을 하신 글들이 있는데, 이걸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정말 소액으로라도 반드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잠시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드렸던 글을 좀 읽어드리자면은, 이제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떠나서 2020년은 제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누가 봐도 2020년은 정말 격동의 해가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미중 1차 합의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는 그냥 2차 합의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별로 합의되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달러 약세가 되는 엄청난 힌트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합의였고요. 그리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막 이렇게 미사일 폭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랑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1월이었고요. 그리고 원유가 유례없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기이 현상도 나타났었죠. 연초 2월, 3월 달쯤에. 그래서 그런 시기에 또 무엇이 발생을 했느냐. 2월에 질병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정치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산되는 공포가 조성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이 질병이 뭐 진짜든 아니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든 투자와 관련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의 부채가 100%를 넘어서게 되면서 미국이 기축통화의 달러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채 탕감을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대폭 내렸고요. 통화량을 미친 듯이 풀어도 전 세계 국민들이 미쳤다고 하지를 않죠. 원래는 이제 전 세계의 돈인 달러를 이렇게 굉장히 돈을 마구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은 저거 왜 저러냐. 내가 달러 뽑는 그런 지위를, 권력을 줬더니만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오히려 더 풀어달라고 난리였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 사실 이 모든 이슈들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사실 기본적인 축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지금 상태는 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어서 봄이라고 알려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산들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식이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개인의 폭주를 걱정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상 최대로 주식 예수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투에 대한 걱정하는 뉴스들이 많이 뜨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이제 주식 열풍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식은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라는 내용으로 끝나죠. 근데 부동산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동산이 오르기만 했냐, 깡통 전세로 난리 났었던 2011년도를 봐라, 부동산이라고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니까 똑같이 조심하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경제평론가나 이런 투자 자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도대체 매일 위기다, 위험하다, 그러면 언제 투자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사실 투자시장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뉴스들,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걱정이 돼서 투자를 시작하지도 못하시죠. 네, 두려우니까요. 내 돈 잃을까봐.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1년도에 부동산 자산이 떨어졌고, 그리고 주식도 하락해서 그 당시에는 깡통 전세가 일어난 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5년까지 거의 자산의 변동이 없었죠. 굉장히 지루한 자산 변동이 없는 그런 해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렇게 됐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고요. 투자자들은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오랜 경기 침체기에 수출 경기가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GDP의 70%를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경제 자체가 이제 겨울 혹한기였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1년도부터 시작됐던 강달러 현상으로 16년까지는 자산의 상승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호황을 누렸던 해였습니다. 그게 거의 5년, 6년 동안 계속됐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물가는 역사상 가장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경제 지표의 회복 시그널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돈은 역대 최고로 많이 풀렸으며 미국 대통령이 바뀐 해죠. 그리고 달러 약세 시기까지 겹쳤어요. 모든 상황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소비자고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한파만 느끼게 되는 것이고 뉴스나 언론이 말하는 대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다수가 가는 길은 부의 길이 아님을 똑바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오아시스를 찾는 유랑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이며, 먼 바다에서 표류되어도 다시 길을 찾아오는 유능한 선장들은 좌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선장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투자에 관심을 가지세요. 투자에 시선이 가했으면 그곳이 커지게 됩니다. 보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카페에 글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보통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카페에 올려드렸던 글을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기준 없이 흔들리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있으시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팔면 그만이고요. 내 기준에 들어서 있고 맞는다고 하면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투협 회원분들이 11월 달 제가 이제 한 달 11월 5일, 6일에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말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수익 난 게 이제 25% 정도, 적게 수익 나신 분들이 10%, 한 달 만에 수익이 나셨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크게 수익 나신 분들, 이미 수익 실현된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주식 투자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가 아닌가? 이미 고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는 언제 하시든지 사실 파동이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은 정말 강하게 파동이 칠 때도 있고, 그리고 약하게 파동이 칠 때도 있는데, 이번 한 달은 굉장히 강하게 파동이 치는 한 달이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12월이 어떤 달이냐면 선물하고 옵션이 한꺼번에 만기가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이 선물 만기이고, 매달 만기가 또 옵션 만기가 있는데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정말 굉장히 강한 파동이 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자금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파생 시장이 훨씬 커요. 훨씬. 예, 작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지션을 만약에 외국인이 상방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상방에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려서 그걸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인들은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을 담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등 삼성전자 제일 많이 담고, 그 다음에 2등 SK하이닉스 담고요. 그 다음에 뭐 3등 LG화학 같은 걸 많이 담는데, 이런 식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를 올려버리면 여기서 수익 나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유는 일단은 선물 만기일이 겹쳐져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시고, 그래서 12월 둘째 주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유입세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금이 크게 한꺼번에 들어올 땐 굉장한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물로 너무 크게 당해봤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큰 투자가 저한테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ETF 투자가 항상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ETF로 투자하시게 되시면 잘못 들어간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시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잘못 들어간 타이밍이어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승리로 가는 길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얼만큼 소중하고 얼만큼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지는 투자하시고 또 하시고 경험해보시고 손실도 나보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시면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네. 다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해줘도 본인이 겪어봐야지만 내 진짜 상황이 돼야지만 그거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실수와 너무 큰 아픔 겪기 전에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에 그 5억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개별주로 이제 아마 종목들 보니까 거의 테마주들이더라고요. 그때 잘 나가는 주식들 이런 것들 많이 담았던 투자자인데 그게 100만 원 남는 그런 영상을 보고 정말 이게 진짜 주식을 기준 없이 그냥 막 하게 되면은 정말 빈털터리 깡통 차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분도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했던 투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영상으로 만드신 건데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어려웠던 거,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니까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마시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